볼게요. 오늘 데일리 테스트에서 봤듯이 조동사를 쓰지 않고 그냥 동사를 그대로 쓰면은 그것은 사실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사실이 아닌 현상을 표현할 때는 거기에다 반드시 조동사를 써줘야 되고, 조동사 뒤에 동사를 쓸 때는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써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조동사가 추측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동사가 그때 동사가 시제로 현재 과거형으로 나뉘듯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나뉜다라고 얘기했고, 과거형으로 나눌 때는 시간성과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죠? 조동사를 과거형이라 해서 과거에만 쓸 수 있다는 거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과거형이랑 현재형은 어떤 차이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모든 나머지 한 80%가 되는 코드를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된다? 현재 시제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했고, 과거 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표현하는 법이라면, 조동사가 추측할 때 쓰는 거라면 이걸 합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동사의 현재형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측하는 것이고, 조동사 과거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측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 서관이가 내일 뭐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할 때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 현재형 쓰시면 돼요. 네, 서관이가 20살 때 지금부터 무려 5년 후에 뭐 하고 있을지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때 뭐 하고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 거를 상상할 때는 과거형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이냐 옛날이냐로 조동사를 현재형과 과거형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하면 조동사 현재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현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거, 반대로 조동사 과거형은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어. 예를 들어 은총이가 지금 당장 20살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그리고 희박한 경우, 오늘 딱 1시간 공부해서 영어 마스터하는 거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조동사 과거형을 쓰면 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정법에 연결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사실이 있고 비사실이 있으면 얼마나 사실에 가깝냐, 얼마나 비사실에 가깝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냐, 내가 얼마나 잘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must는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might는 그러지 않을까 하고 약하게 추측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추측하는 그 정도가 얼마나 세냐 아니면 얼마나 약하냐에 따라서 조동사가 여러 개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제 상대에 따라서 나눈 거다. 그래서 can은 할 수 있다, could는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되죠. 가능성을 크게 내려본 거예요. 자, 그래서 will은 할 것이다. will은 기본적으로 의지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will은 지금 입장에서 내가 나중에 뭘 할 거다. 그래서 보통 미래 표현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would는 뭐뭐 할 것이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would는 뭐라고 해야 돼? 할 텐데 점점점 했다는 건 한다, 했다라는 거,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겠죠? 안 한 지금 상태에서 하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해 볼 때 쓰는 게 would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shall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요. shall with dance 같은 특정한 경우 아니면은 미국 영어가 중심인 지금 현재 세계 영어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아시겠죠? should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should는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should는 언제 쓰냐면 내가 고개를 돌고 이렇게 걷다 보면 손가락 다리 나 어떻게 할까? 부딪히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서 The teacher will be crashed on the wall 이렇게 하면 안 돼. will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뭐냐면 내가 뒤돌아보고 있다는 당연한 상황이 있고 내가 쭉 나아가고 있죠. 그럼 누가 봐도 다 자명하게 내가 부딪힐 거란 사실은 변함이 없지. 이렇게 당연한 거 있지. 당연한 걸 추측할 때는 will이 아니라 should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should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hould를 해야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하다 내지는 당연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다 should야. 알겠지? 그래서 should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엄청 많이 쓰니까 꼭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동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자, may랑 might는 현재형과 과거형은 구분되어 있지만 현대형으로 넘어와서는 이 구분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may 쓰셔도 되고 might 쓰셔도 돼요. 얘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야. 너네가 이따가 내가 가정법 가르칠 때 우쿠슈마라고 하겠지만 will,
can, shall, 그 다음에 may 이렇게 있어요. 이게 현재형이고 과거형은 각각 would, could, should, might거든요. 그래서 현재형과 과거형, 즉 현재형과 과거형의 의미상의 차이는 사실 이 두 놈 빼고는 없어요. will이랑 would랑 can이랑 could는 서로 차이가 큰데 얘네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게 should는 잘 안 쓰고 얘네는 사실상 같은 뜻으로 통합돼 버렸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would, could만, 알겠죠? 그래서 would, could는 뜻이 달라진다는 걸 집중하시고 should는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다 알죠? 개념. 그래서 따로 조동사 그 의미 정리 칸에다가 내가 필기 따로 하지 말라고 한 게 이건 그냥 다 대부분 알고 있는 거니까. 솔직히 여기서 could, would, should만 뜻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 could가 어떻게 하라고? 써야겠다. 이따 쓰자. 그 어디냐면 이거 핵심만 좀 쓸게요. 어디냐면 7쪽에 6쪽에 3번에 조동사들 의미 정리 써있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딱 우리 중요한 것만 쓰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오른쪽에 쭉 정리해 줄게요. 자, could는 할 수도 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약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약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would는 할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통 소망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should는 마땅하다 내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좀 정리합시다. 자, 그럼 마지막 must. 자, must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뭐뭐 해야 한다. 그 니네가 말하는 해야 한다는 should가 아니라 must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겠죠. 그래서 must는 가령 이런 거야. 뭐 너네 아직 아니고 내년에 중3 되면 이제 고등학교 어디 진학할지 그거 쓸 거 아니야. 입학 신청서. 그거를 11월 5일 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할 때 그때 should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그때 당연히 must를 써야 돼요. 11월 6일 되면은 제출이 안 되니까. 그런 느낌이 싹 다 mus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ust는 사실에 엄청 가까워서 틀림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강하게 확신하고 주장하는 거. 그때 쓰는 게 must니까. 그래서 어떤 뜻이 확장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반드시 해야지라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강하게 확신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너네 잘 봐. 여태까지 봤던 조동사 다 과거형 있잖아. 왜 must는 없냐는 거야. 너네 맨날 must 그 과거형 쓸 때 had to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배운 적 있을 텐데요. 사실 must는 과거형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잘 봐. 현재형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 과거형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잖아. must는 애초에 사실이라고 짐작하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과거형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내가 강하게 사실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건데, 그래서 과거형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must가 과거형이 없는 이유는 강한 추측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형이라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야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must는 아마 다 알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조동사 동사원형 쓰는 것과 have 플러스 pp 쓰는 거, 요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그 밑에 번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조동사 have pp 완료형. 자, 요거는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된다 했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쓸 때는, 여기 그냥 동사 원형 쓸 때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을 추측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뒤에 pp가 붙었네. 자, 서가람, 준동사잖아. 과거분사, 그치? 그러면은 준동사는 형태적으로는 의미상의 조를 갖고 그 자체로 의미적으로 뭐를 갖는다? 데일리 테스트 봤으면 틀렸겠네? 자, 그래서 뭐지? 형태적으로는 의미상의 조를 갖고 걔 자체는 뭐를 갖는다? 의미적으로. 들으면 기억날 거야. 뭐지? 데일리 테스트 문제였는데? 괜찮아. 뭐지? 시간 정보. 시간이 다 다르다 했잖아. 5개 너네 그래서 밑에서
1, 2, 3, 4, 5 해가지고 내가 시간성 뭐냐고 물어봤죠? 각각의 시간 정보가 다른데 내가 PP는 뭐라고 했어요?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지금 조동사로 추측을 해야 되는데 이미 PP라는 건 끝났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로가 뭐가 발생한다? 얘네 둘은 서로가 다른 거야. 시간 정보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을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미 있었던 일, 즉 과거에 대해서 추측한다는 거. 그래서 요건 안 써도 돼. 위에 요거 두 개만 쓰시면 됩니다. 거기다 필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었어? 윤철이 다 썼니?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얘 가령 이런 거야. 슈드는 내가 아까 마땅하다라고 그랬죠? 슈드 헤브 PP는 그렇게 했던 게 마땅하다라는 거잖아. 안 했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지금 그때 당시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건 그때 당시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통 언제 쓰는 거야? 슈드 헤브 PP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써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might는 뭐가 일지도 모른다 그랬지? 그래서 might pp 하는 거야. 아 그랬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ust도 마찬가지 틀림없다니까 그랬으면 틀림없었어. 이런 식으로 과거 정보를 추측하는 거다.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 나오는지 완료형 나오는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완료 나오면 정보가 뭐라고? 그래서 과거. 알겠지? 과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가정법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 장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정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이 지금 구도화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죠. 자, 가정법은요, 너네가 동사를 배울 때 가장 맨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지금 조동사를 배운 거고요. 조동사를 배우기 전에 동사를 배운 거죠. 여기서 배운 거 끌고 올라와서 이해하고 여기서 배운 거 끌고 올라와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고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다 했으니까 가정법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연결만 하면 돼. 그럼 이제 개념이 어떻게 하나로 쭉 연결되지? 그래서 내가 캠퍼스 훈련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볼게요. 자, 직설법은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서간이가 점수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20점밖에 못 맞았다 치자. 서간한테 영향 대놓고 서간 왜 이렇게 못 봤니? 이런 게 직설법이죠. 근데 가정법은 어떤 거냐면 서간아 너가 조금만 2시간만 하루에 더 공부를 했으면 점수가 이거보다 높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 직설이고요. 눈에 그대로 보이는 걸 그대로 표현 안 하고 다르게 반대로 표현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알겠죠? 너네가 딱 봐도 있는 그대로라니까 사실이 있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네? 그럼 이거는 그냥 동사 그냥 쓰면 돼. 그치? 근데 가정법은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건 지금 세상에 안 보이는 세상을 표현한 거네? 그럼 기본적으로 추측해야겠죠? 추측해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뭐를 써야 되냐면 조동사를 써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정법을 나타내는 건 if가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if를 써야만 가정법인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 보통 너네가 문법책 볼 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배울 때 if로 시작하는 걸 배우잖아. 그리고 너네가 아마 막 그거 공식처럼 이렇게 문장 구조를 외웠을 거야. 문제는 뭐냐면 원어민들이 if를 안 쓴다는 게 문제야. 안 써. 다르게 표현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동사로 표현한다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줄 가정법 배운 적 있니? 배운 적 있지? 이줄도 마찬가지 if로 시작하는 걸 알고 있지? 자, 그러면 큰일 나요. 알겠죠? 가정법은 절대로 if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조금 흐린데 이게 어디냐면 너네 그 가정법 고도화 훈련에 돼 있는데 여기거든요. 자, 가정법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상상하는 거라 했지.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가정법의 정의를 먼저 좀 써주자. 가정법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상상하는 법이에요. 그죠? 그럼 잘 봐. 보이지 않는 거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소관은 누가 표현한다 했지? 과거 시제가 표현한다 했죠? 이거 동사에 과거 시제 쓰면 돼. 은총아, 상상은 실제로 일어난 거야?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실이야, 비사실이야? 비사실이 그럼 뭐 써야 되지? 조동사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상상이니까 조동사 현재형 써야 될까요? 과거형 써야 될까요? 상상이라는 건 너네 상상하는 거, 아 내일 뭐 하지 이런 거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보통 상상이라는 영역은 다 뭐야? 아 내가 아이언맨이면 개쩔 텐데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상상에서 조동사 과거형을 써야죠. 딱 보니까 지금 깔맞춤 되어 있는 게 과거, 과거네, 그지? 얘는 무조건 과거를 써야 되나 봐요, 그죠? 자, 시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재랑 과거는 시간과 무관하게 과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표현한다. 가정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만 쭉 이렇게 쓸게요.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현재로만 쓸게요. 이거 그대로 필기하시면 돼요.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과거가 있죠. 눈에 않는 세상을 우리는 추측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네. 그치? 자,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가정법이라는 데는 과거 시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는 과거형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조동사 과거형을 쓰고 조동사니까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과거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동사 과거형에 뭐를 씁니다? 해부피를 씁니다. 이거 아까 배운 거 아니야? 조동사 VR, 조동사 해부피.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네. 그지? 그래서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동사 원형 쓰면 뭐야? 아까 내가 너네 앞에 잠깐 갔다 와봐. 거기 조동사 완료형 내가 설명해놨을 때 조동사 동사 원형 뭐라 그랬지? 지금 시점에서 내가 추측하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이번엔 말하는 지금 시점에서 상상하는 거를 우리는 조동사 가정법 과거라고 그러고, 여기는 지금 끝난 거네. 완료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말하는 지금 시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상상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법을 그러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게 한번 전략화를 한다. 다 쓰면 해줄게요. 자, 다 썼죠? 성원이 쓰고. 빨간색이랑 파란색 글씨가 뭐요? 파란색 근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이걸 너네가 그렇게 대립돼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색깔을 구분한 거니까. 안 보인다고? 글씨 보는 글씨가 잘 안 보여? 말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거 까먹고 이거 지금을 상상하는 거야. 현재 있는 상황을 말하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을 상상.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조동사 과거형 도 플러스 VR 동사 원형. 하나씩 말로 해줄게요. 지금 안 보인다 해서 다시 한번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VR 얘는 말하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을 상상하는 거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면 조동사 과거형의 have pp를 쓴다. 그래서 말하는 지금 시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상상한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있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과거 정보. 과거에 있었던 얘기. 과거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를 상상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니? should have pp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야. might have pp도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고요. would have pp도 가정법 과거 완료였던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가정법을 이제 이해했죠? 그럼 어제 실전에서 써먹으려면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네가 가정법인 걸 문장에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쓰였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꼭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맨날 뭐라 했냐면 우쿠슈마라고 가르쳐줬어요. 문장에서 우쿠슈마를 만나면 가정이다 이렇게 딱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드를 할 것이었다가 아니라 할 텐데,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90%는요 싹 다 우드 쓰여요. 알겠죠? 그래서 우쿠슈마가 보이면 가정법 if가 아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우리 동사 파트 끝났고요. 너네 지금 영문과의 50% 이상한 거야.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근데 오늘 데일리 테스트 수행도를 보면 사실상 거의 동사는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알겠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이해하면서 올라왔던 이유는 요놈 때문이야. 가정법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영어의 가치관에 맞춰서 얘네를 하나하나 이해해가면서 빌드업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저는 사회가 죽어도 싫어요. 한국사가 죽어도 싫어요. 과학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요. 수학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것들 다 내가 하나하나씩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너네 스스로 이제 이번 달 말부터 내신 대비하잖아. 과학은 내가 조금 약점이라서 자신 없는데 과학 빼고 모든 과목은요 갖고 오시면 제가 보도와 정리해 드릴게요. 같이 하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멘토링 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갖고 와서 대면 면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도와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장 독해를 좀 해볼 텐데 조금 쉬었다가 할까? 6시니까 6시 5분에 1번부터 6번 문장 진행할게요. 좀만 쉬고 오세요. 수업 끝날 때 컨버스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자, 보자 이제. 여기 문장 놓게 여기 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숙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얘기해 줄게. 다른 이런 거야. 일단은 당분간 저랑 수업하면서는 문법의 본질, 독해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구문 분석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문 분석은 저와 하는 수업 동안에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해의 척도는 뭐냐면 너네가 그 문장에서 동사가 누군지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사는 꼭 체크해 보세요. 아시겠죠? 동사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 체크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너네가 우리말로 쭉 쓸 거 아니야? 그죠?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쌤이랑 이따 수업을 할 거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문장은 그렇게 길지 않아. 고3 애들은 문제부터 한 요만하면 한 3줄 4줄 하거든. 그래서 걔네는 이게 수업을 들으면서 첨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해설지를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만들진 않았어. 일부러 너무 자료가 많아지면 막 놓고 오거나 아니면 너네가 공부할 때 힘들까봐. 그래서 제가 이따가 밑에다가 한글 해석을 쫙 써놓을 거야. 그거 보고 너네가 틀렸으면 빨간색 펜으로 절대 니네가 푼 답을 지우지 마세요. 너네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답이랑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구분하면서 공부하시려면 그냥 밑에다 빨간색으로 첨삭하시면 돼요. 틀린 부분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반성 노트는 뭐냐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여기다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컬처 쇼크일 거야. 헐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고 너네가 컬처 쇼크를 얻기 때문에 여기다가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알게 된 새로운 것들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우선순위 성중한데 이건 뭐냐면 사실 쌤이 고3 애들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공부를 다 하면 안 된다거든요. 왜냐면 영어만 잘해서는 안 되고 국어도 잘해야 돼, 수학도 잘해야 돼, 사회과학도 잘해야 돼, 한국사도 잘해야 돼 막 이래. 그러니까 과목이 너무 많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내가 설정해 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원체 문장을 그렇게 많이 복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굳이 안 매기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 복습할 거예요. 알겠죠? 어렸을 때 피아노 레슨 받은 적 있어요? 해주 받아왔어? 그거 하면 그 포도 칠하는 거 기억나지? 그거 영감 받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알겠죠? 저는 피아노 레슨을 진짜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피아노를 너무 싫어했어. 그래서 맨날 포도에다가 색칠하고 아는 척 했는데 선생님들은 다 알더라고. 치는 거 보면 딱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과외쌤이 지훈이는 피아노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하고 중도 사퇴하셨어. 심지어 내가 너무 공부를 연습을 안 하니까. 결론은 뭐다? 너네가 여기를 쌤이 오늘 숙제를 내줄 거거든. 문장 6문장 했죠? 6문장을 복습을 하고 5번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체크를 5번 했다는 건 이 문장을 5번 복습했다는 거지. 근데 데일리 테스트를 봤는데 에? 잘 못하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포도 그냥 색칠했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을 하고 너네가 복습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는지 제가 확인하는 용도니까. 그래서 거짓말 치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에서 뽀록 나요. 알겠죠? 그리고 너네 공부하는 이유가 영어를 잘하려고지 나를 뭐 감명받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잘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해야 되니까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딱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6문장을 또 오늘 숙제가 나가겠죠? 그럼 오늘 너네 숙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번부터 6번 숙제, 그러니까 복습 5번 하는 숙제하고 7번부터 12번 동사 체크하고 우리만 해석 연습해보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단어를 모르는 게 생겼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찾아보지 마세요. 그거 일단 첫째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저는 별로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단어를 찾고 단어를 외우는 건 나는 너네가 딱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어. 너네 단어장 외우는 거. 알겠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진짜 죽었다 깨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너네가 대충 이 문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뜻일 것 같아 라고 해서 추론하셔도 돼요. 알겠죠? 니네 그거 틀린다고 해서 내가 뭐라 안 하니까.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진짜 이건 진짜 추론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량껏 찾아오시면 되는데 전 이런 거 비추해요. 내가 찾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보고 어차피 찾지 말라 해서 뭐 그냥 막 빈칸으로 냅둬온다던가. 자, 학생으로서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행위가 뭐냐면 빈칸으로 모른다고 냅두는 거야. 혹시 본인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난 이 문제를 도저히 못 풀겠다. 10분 좀 딱 풀어보고 야 이거는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될 겁니다 하고 별표 치고 넘어가는 학생이 있다면 너네 그러면 지금은 아직 괜찮은데 고3 되면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이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수학이 성적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설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너네가 하루가 걸려도 되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풀어보는 그 연습 자체가 중요한 거야. 틀려도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꼭 해보셔야 돼요. 결론, 빈칸으로 냅두는 건 학생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다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늘 얘기했죠? 정리하는 거 안 할 거야. 그냥 어순대로 쭉 갈 거야. 영어는 영어답게 배워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로 쓰여진 글은 반드시 영어의 어순대로 읽을 거라는 거, 그걸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내가 다른 선생님들과 수업 스타일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제가 어떻게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나요? 교재 관련해서? 없죠. 그래서 너네 아직 고3 되려면 4년 남았잖아. 4년 내로 저희가 가다 적어서 너네 정말 서점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아니면 공짜로 뿌리든가. 알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서점에서 내가 만든 책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공짜로 유튜브에서 뿌리고 있거나. 알겠죠?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통해서. 뭐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아마 여러분들 1번부터 난리 났을 겁니다. 자, 짧은 문장이니까. 은총이 해석 뭐라고 했어요? 모든 표는 선거를 세우지. 오케이. 자, 모든 표는 선거에서 세워진다. 그러니까 카운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퀴즈 혹시 이거랑 다르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요? 선거에서는 응? 모든 표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네요? 오케이. 성환이는요? 이거요? 오케이. 윤사는? 모든 투표권은 선거에 포함된다? 그러면 센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니까. 지금 희주만 이건데? 희주 중요하다 말이 이상한데 카운트는 센다는 뜻이네. 그죠? 일단은 잘 봐봐. 일단은 다 이렇게 썼어요. 그죠? 요게 정답이죠? 그럼 잘 보세요. Every vote counts in an election 이라고 해서 동사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동사의 행위 주체는 모든 표네요. 근데 내가 하나 의문점이 있어. 그러면 세워진다, 포함된다 라고 해석하신 분들요. 세다가 카운트하다 이거죠. 세는 거. 그지? 세워진다라는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Every vote is counted in an election 이렇게. 이게 좀 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윤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치?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맞지? 오히려 너네가 해석한 건 저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겠어? 그치? 자, 이게 바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동사는 뭐랑 뭐로 나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동사가 형태적으로 뭐랑 뭐로 나뉜다. 형태니까 뭐가 뒤에 있냐 없냐. 그래서 뭐랑 뭐로 나뉜다? 자동사랑 타동사. 알겠죠? 혹시 희주의 천일문 공부한 적 있어? 그래서 아는구나. 이게 천일문이라는 유명한 책에 있는 아마 앞에 한 3번, 4번 되는 문장이야. 그래서 희주가 지금 말한 이게 정답이에요. 자, 왜 그런지 지금 하나씩 볼게요. 카운트가 지금 뭐니까? 자동사니까. 그럼 좀 생각해볼까? 세다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세는 거. 자동사? 자동사. 그럼 잘 봐. 내가 오늘 안국중 2학년 내신 대비반 인원을 세고 싶어. 하나, 둘, 셋, 넷. 세는 대상이 지금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는 건 그냥 타동사예요. 알겠죠? 뭐뭐를 세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는 거는 목적 대상을 이렇게 하나씩 카운트하는 거니까 반드시 타동사였어야 하는 거죠. 근데
count는 혼자 나오고 끝나버렸어요. count는요 센다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count는요 핵심 뜻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핵심 뜻이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네가 볼 때는 이게 왜 대체 센다라고 하는 걸까라는 거야. 자, count가 왜 세다냐면요 중요하게 간주한다는 뜻이야. 나한테 지금 안국 중 2가 몇 명인지를 센다라는 건 나한테 그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count가 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타동사로 쓰면요 이게 뭐뭐를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에서 확장돼서 얘가 지금 뭐라고 된 거야? 뭐뭐를 세다라는 뜻이 확장된 거예요. 근데 count는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로 했었어야 돼? 요거를 했었어야 되고 모든 표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야 되냐면 선거에서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야 돼요. 모든 표 내지는 모든 투표는 중요하다. 선거 내에서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문장을 공부할 때마다 이 문장이 어떤 핵심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이름을 정해줄 거예요. 1번 문장은 너네가 뭘 배운데 의의가 컸어? 자동사 알겠죠? 자동사랑 타동사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문장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렉스강 와서 중1부터 고3을 쭉 가르치는데 놀라운 건 고3 애들도 이거 해서 세다라고 합니다. 50%가. 그래서 잘했어. 렉스강 와서 이거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5명도 안 돼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내년부터 그 5명 안에 드시면 돼요. 알겠죠? 내년은 너네 빼고 다 모를 거야. 이렇게 됐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영어는 뭐랑 뭐를 구분을 꼭 하셔라.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꼭 하셔라. 알겠죠? 그럼 2번 볼게요. 이거 다 썼죠? 뭐 세 단만 중요하다고 바꾸시면 되니까 금방 하셨을 거예요. 자, 2번. 자, your new hairstyle suits you well. suits가 뭐냐면 요거죠. 동사. 그죠?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주어가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suit는 무슨 뜻일까? suit는요 적합하다라는 뜻이야. 적합하다. 핵심 뜻이 뭐냐면 얘들 우리 정장을 수트라고 그러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정장은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자기 체형과 몸에 딱 맞춰서 입는 옷이야. 그래서 이름 수트야. 알겠죠? 그래서 수트는 적합하다. 그래서 얘가 타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와 어울리다라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 희주야, 어울리는 건 자일까 타일까? 당연히 어울리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거야. 희주야, 너 진짜 어울린다. 그러면 너 뭐라고 할 거야? 나한테 뭐랑요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럼 그 뭐랑이 목적은 뭐잖아. 얘랑 어울린다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수트는요 무조건 타동사야. 무조건. 그래서 이번 문장의 핵심이 뭐야? 타동사.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뭐와 어울리다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 꼭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맨날 with you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큰일 나요. 알겠죠? 이거는 타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목적어가 바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머리 모양이 어울려요. 당신이랑 잘, 매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자동사, 타동사 감각이다. 그럼 resemble은 혹시 resemble 뜻 아는 사람? 단어 외우면서. 윤사 무슨 뜻이지? 닮다지. 닮다는 자일까 타일까? 자, 그러면 윤서야 너 닮았다라고 하면 나한테 뭐라 할 거야? 엄마랑 닮았어, 아빠랑 닮았어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닮다도 타동사야. 그래서 resemble도 마찬가지. with 쓰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영어에서 자동사, 타동사 감각이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자, what you do today can improve all your tomorrows. 자, 요거는 뭐냐면 improve가 동사죠. 아마 요거 동사로 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얘는 어떡하지? 그죠? 제가 말했던 동사는요 그 문장에서 주어의 행위 대상이잖아. 그 행위 대상, 아니 행위 주체의
동작만 찾아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장의 핵심이 되는 동사를 찾아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죠. 그리고 동사가 이거 이렇게 본 거니까 요거는 관계절의 동사라고 해서 RV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관계대명사 가서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3번은 왜 배운 거냐면 관계대명사 what을 통해서 지금 동사가 2개 나왔죠. 동사가 2개 나올 때 누구를 동사로 봐야 되냐 내가 이거 가르쳐주려고 한 거야. 알겠죠? 관계대명사 what 배운 적 있지? 윤서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윤총이 배운 적 있지. 성이 배운 적 있지. 있어? 근데 지금 설명해보라고 하면 고개 싹 내릴 거지. 시킬까봐. 그죠? 윤총이 할 수 있어? 관계대명사 what이 뭔지 아니? 자, 자신감을 잃었어요 지금 눈빛에서. 자, 관계대명사 what을 분명히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너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아마 내신에서 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발산중 하면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쌤이 1학기 때는 발산중이랑 내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데 모른다는 거잖아.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수요일에 정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번 주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할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what 하면 너네가 보통 뭐뭐 하는 것, 뭐뭐인 것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면 너가 오늘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갔다가 다시 와서 겉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어때요? 어순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가면 당연히 이렇게 읽는 애보다 오래 걸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적어 나왔을 때 너네가 빠르게 어순대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려면 전략이 단일화돼야겠죠. what이 무슨 뜻이야? 문수야? 무엇이죠? 그럼 무엇이라 하세요. 3번이랑 관계되면서 what이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무엇을 당신이 하는지 오늘날 이렇게만 어순대로 하는 거죠. 무엇을 당신이 하는지 오늘날 걔는 증가시켜줄 수 있다. 향상시켜줄 수 있다. 모든 당신의 미래, 내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의미가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고3 애들 강의하는 걸 이거 그대로 하는 거거든. 문장만 더 쉽게 해서. 쌤은요, 문장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장을 읽는다라는 거에서는 영어를 어순대로 쭉 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그 문장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많은 고등학생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무엇을 당신이 하는지 오늘날 증가시켜줄 수 있다. 모든 당신의 내일들을 이렇게 읽어놓고 뭔 하는지를 몰라. 알겠죠? 문제는 너네가 독해라면 독해는요 읽어서 이해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하는 것이 미래에 성환아 내가 뭐라 할까? 여기다 빈칸 딱 해놓으면 너가 뭐라고 얘기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되죠. 요게 이 문장의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improve를 읽자마자 어떻게 하시면 돼? helpful로 이해하시면 편한 거죠. 알겠죠? 이게 독해예요. 그래서 쌤 너네가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분필 쓸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죠? 파란색 쓰면 문법 표시하는 거고요. 빨간색 쓰면 의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자마자 너네가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알겠죠? 그래서 노란색은 보통 어휘, 단어들 잡아줄 때 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제 분필 쓰는 용도를 너네가 맞춰서 한서를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게 내일 무조건 도움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너네가 뭘 배우든 그거 싹 다 도움된다고 감히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쌤이 학원 13개인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정학습지 이런 거 다 합쳐서 미쳤죠. 저 진짜 거의 연예인이었어요. 엄마가 욕심내가지고 저 막 미술, 그 다음에 수영, 태권도, 피아노, 또 뭐지? 장원 한자, 그다음에 일본어, 보습학원 몇 개 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3개를 다녔거든. 다 합쳐서 1년에. 그때는 그냥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학원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니까 하루가 빽빽하게 싹 다 학원이었어. 근데 사실 그때는 엄마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못할 게 그냥 눈 뜨면 1년이 지나 있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지나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 다 안 했죠.
여기서 했던 게 한자랑 일본어 정도 빼고는 싹 다 안 했거든요. 뭐 수영도 수영까지 했다. 수영까지 빼고 막 피아노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내가 극혐하는 거 싹 다 엄마 끊었어. 그래서 그때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공부했던 것들 도움 되게 많이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쌤이 제일 투덜거렸던 게 사실 영어학원이었어. 내가 좀 빡센 어학원을 간 건지 모르겠어. 어학원 다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그 어학원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이폰이나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 있어. 카세트 이거 테이프 해가지고 재생하는 거 찍찍이라고 있거든. 우리는 거기다 테이프를 우리가 한 달마다 줘 학원에서. 그러면 그거를 하고 디테이션 너네 듣게 하잖아. 그거 하는데 안 들리는 거야. 짜증나게. 근데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계속 숙제를 시키는 거야.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 진짜 짜증나가지고 이 학원 이름도 아직도 기억해. 장태훈 어학원이거든요. 경기도 인천에서 다닐 때 장태훈 어학원 다녔는데 그 아직도 있더라. 그래서 다닐 때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중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한테 그냥 학원 안 가면 안 돼. 너네도 뗐을 때 있지? 학원 가기 싫을 때 나도 똑같았어. 공부도 별로 안 좋아했고요. 나가서 노는 게 좋았지.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듣기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영어에서 듣기를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내가 니네 그때 지난번에 중2 때 듣기 공부하고 단어 공부하고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지? 그거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중2 때 듣기를 그렇게 개빡세게 하니까 정말 엄청 힘들게 하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때 편한 게 뭐냐, 영어를 듣기를 안 해도 되는 거야. 너네 영어 듣기 디테이션 해보면 알지? 진짜 귀찮지 않아? 안 들리면 다시 돌아갔다 다시 들어야 되고 안 되면 하다 보면 너네들 이제 에이 귀찮아고 대충 막 하잖아, 그치? 근데 그 학원은 그 대충을 용납을 안 했거든. 그래서 대충 한거 딱 보이면 원장님이 다시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와 그게 이제 고3 때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제주도에 살았거든요. 제주도에서는 또 어떤 미친 학원을 갔냐면 단어를 너네 단어장 있지? 1부터 5대 이렇게 봐. 지금 내가 고3 애들한테도 하는 게 그때 그거거든. 1부터 5대 보고 6부터 10대 보잖아. 그럼 그 다음에 1부터 10대 봐. 1부터 이제 1부터 15 보고 16부터 20 보잖아. 1부터 20을 봐. 그럼 마지막에 1부터 60대 봤지. 그럼 어떻게? 1부터 60을 한 번에 시험 거야. 2,400단어를. 팔 끊어지는 줄 알았어. 그거 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 틀리면 벌금 500원이야. 진짜로 냈어. 근데 나는 그거 안 내겠다고. 왜냐면 학원 끝나면 유일하게 내가 낙이 애들이랑 PC방 보고 노래방 가고 같이 뭐 먹으러 가고 이런 건데 그러면 나 용돈 다 날아가는 거잖아. 미친 듯이 목숨 걸고 였어. 특히 1부터 60대 이었을 때. 그거 진짜 하나 틀면 500원씩 냈단 말이야. 내 옆에 친구 2만 원 내고 그랬어. 진짜로. 근데 그때 그렇게 외우니까 고3 때 단어를 안 외웠어. 고1 때 그런 미친 학원을 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3 애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네 승급 테스트 이런 거 보잖아. 쌤은 승급 테스트 그냥 1부터 69대 싹 다 외워. 그리고 그냥 거기서 50단원 추려서 1단계, 2단계, 3단계 통과하면 이제 다음 교재를 올려주거든. 근데 이번에 고3 애들 지금 졸업했잖아요. 저 지난주 중강했거든. 걔네들이 단어를 다 외우고 졸업했어. 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공부하는 거, 지금 하는 거 짜증나고 싫을 거야.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특히 너네 곱셈 공식 이런 거 암기하고 있지 지금. x 플러스 y 제곱했을 때 y x 제곱 플러스 2xy 이거 하고 있지. 그거마저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로 다 도움되고요. 쌤 일례를 또 하나 얘기해주면 쌤이 2019년에 28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28에 그 학력 컴플렉스가 조금 있었어. 그래서 서울대를 나오지 못한 거에 되게 한이 맺혔었거든. 28에 미친놈이 갑자기 다니던 학교 휴학하고 그냥 독서실에서 하루에 6시간씩 그러니까 쌤이 근데 그때도 강의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4시인가 5시까지 공부하고 6시부터 10시까지 애들 가르치고 11시부터 12시 애들 수업 정리하고 12시부터 또 공부했다가 자고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루하루를 2019년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못 갔어요. 서울대 갔으면 제가 지금 서울대 다니고 있었겠죠? 학원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이렇게 치면 나는 2019년 실패한 거잖아. 그것도 28에 시간 날린 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고3 애들 수업할 때 그 일주일에 한 고3 애들 한 10번 정도 면담하거든요. 상담. 근데 이놈들이 내가 영어 강사잖아. 와서 물어보는 영어는 안 물어보고 쌤 국어 어떻게 해요? 수학 어떻게 해요? 사회탐구 어떻게 하죠?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거 물어봐.
근데 내가 그때 만약에 서울대는 다 해야 되거든요. 서울대를 준비 안 했으면 전 수학도 몰랐고 국어도 몰랐고 그다음에 사회과학도 몰랐겠죠. 근데 그게 나한테 지금 신의 한 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너네가 배우고 경험하는 건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냥 투덜대고 그냥 하세요. 알겠죠? 투덜대지 말라는 것까지 내가 얘기 못 하겠는데 왜냐면 나도 투덜댔으니까 투덜대면서 그냥 해보세요. 너네 지금 이거 엄마가 주신 아빠가 주신 특혜고 특혜야 특혜 특권이고 왜냐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가 천진데 어쨌든 너네는 지금 학원에 온 거잖아. 이것만으로도 너네는 다른 친구들 어쩌면 앞서간 걸 수도 있거든요. 이 특혜를 굳이 발로 차가면서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투덜거리시면서 단어 외우시고 딕테이션 하시고 딕테이션 채점해보시고 꼭 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이 말을 왜 이렇게 했는지 4년 후에 깨우치실 겁니다. 4년 꽤 빨리 오죠. 지금 심지어 이제 4년도 아니죠? 좀 있으면 3년 되죠? 그치? 그러니까 자 4번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 문장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가 말했던 게 이런 거야. obesity 이런 거는 찾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너네가 주변 문맥으로 추론이 안 될 거야. 그냥 obesity는 비만이라는 뜻이에요. obesity 발음은 obesity라고 합니다. 자, it's no wonder that too much fast food can contribute to the obesity. 자, 원단은 놀라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우리가 구문으로 공부했냐면 요게 진주어, 요게 가주어, 동사, 보어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이거 하지 쓰지 마. 동사. 자, 진주어라고 하면 이제 뭐야? 요게 주어니까 너네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요거 해석하고 요렇게 가라라고 했어. 이건 대단히 비영어적 발상이죠. 영어는 영어답게 하라 했잖아. 얘네가 그럼 가주어 진주어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거기서 얘네 어순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 가주어 진주어를 만든 건 자명해. 그냥 얘네 무슨 문명이었으니까? 상업 문명이었으니까.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호객을 잘해야겠죠. 근데 내가 막 이거 주저리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 하잖아. 영어는 그러면 안 돼. 일단 맨 처음에 던져줘야 될 핵심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시작한 게 영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야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이래서 가주어 진주어가 생긴 거고 과목적어 지목적어 구문이 그래서 생긴 거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환아 이시 무슨 뜻이야? 네? 이 무슨 뜻이야? 저기세요? 아니 그냥 이시 무슨 뜻이냐? 그거 그거 이거 하면 되죠.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놀라운 게 아니야.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이건 놀라운 게 아니야 하고 너네가 뒤에서 뭐라 하면 되냐면 이게 뭐냐면 이라고 하면 어순대로 갈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건 놀라운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that은 무슨 뜻이야? 그거 저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that을요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동격인지 저 하나도 관심 없어요. that은 다 뭐예요? 저것이죠. 실제로 이 직관에서 만든 거야.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잖아. 그냥 원래 that 저거라고 한 거잖아. 그거 그냥 그대로 빌려서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뭐 하면 돼요? It's no wonder. 이거 놀라운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어순대로 가세요. 자, 놀라운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다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일까? 의미로. 이게 무슨 의미야? It's no wonder 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그러니까 그게 뭘까?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나를 놀래키지 않는다는 거니까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to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좀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진인이 뭐니 이건 갖다 버리고요. 자, 여기 동사는 is죠? 그리고 사실 저 is가 동사인 거 아는 건 중요하지 않죠. 저 그냥 놀라움이 아니다. 뭐가 놀랍지 않은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동사로 적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요걸 동사로 적든 요걸 동사로 적든 아니 둘 다 적든 둘 다 정답 처리하시면 돼요. 아, 셋 다. 자, 그럼 저는 이거 가르쳐 주려고요. to. to는 윤서 뭐라고 알고 있어? to. 너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너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자, so를 너무라고 하시고요. to는요 지나치게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자, so는 긍정의 뜻이 있는 거고
지나치게는 무슨 뜻이 있을까? 은총아? 부정이죠. 그래서 그게 대립적인 관계로 보세요. 알겠죠? 저는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지나치게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세요.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 저 소 대신한 투투 분도 있지. 대신이 아니라 저 전교에서 한 적 있을 거야. 너네 저것도 서로 다르다고 대립적 외운 적 있을 거야. 투투하면 너무 뭐뭐하지 않아서 뭐뭐하다. 그러지 마. 그냥 투를 뭐라 하면 돼? 지나치게라고 하면 돼. 지나치게 뭐뭐하다 뭐뭐하다 하는 거 투가 안 좋은 뜻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편해져요. 그죠? 투는 은총아 어떻게 해석하라고? 지나치게. 그럼 지나치게 많은 패스트푸드. 뜨끔한 게 제가 사실 오늘 햄버거 먹고 왔는데 햄버거 저는 2주일에 한 두세 번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패스트푸드는 contribute to obesity. 내가 이거 비판이었었지? 미안. 이거 왜 비판이었었는지? 내가 좀 살쪄가지고 내가 좀 찔렸나 봐. 자, 비만이에요, 비만. 자, 비만에 기여한다는 거.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당연히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는 거죠. 조금 찔리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쌤이 앞으로 수업할 때요. 너네 보통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 세모는 연결사 벗이나 하웨버 이런 데다 치시는데 저는 이거 반대로 할게요. 세모는 제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키워드에다가 넣고요. 동그라미는 긍정적인 키워드에다가 많이 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이거 국어랑 연결시키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만 조금 참고 주길 바라고요. 그러면 too much fast food can contribute 할 때 contribute는 정말 동그라미야 세모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contribute를 단어를 외워보신 분이라면 이거 기여하다라고 외운 사람 있을 거야. 아니면 단어 찾을 때 기여하다로 찾은 사람 있고 기여하는 건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니네가 딱 봐도 지나치게라고 애초에 얘기를 했는데 많은 패스트푸드는 그럼 비만에 기여해.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짱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경계하셔야죠. 좀 위험한 사람이잖아. 우리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너네 컨트리뷰트에서는 세모를 느끼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한 거죠. 패스트푸드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패스트푸드는 많이 먹지 말라. 지금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쓴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contribute는 기여하다라는 뜻과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까지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 써놨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contribute는요 개인적으로 이 단어는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순대로 가볼게. 그러니까 너네 해석할 때 내가 가르쳐준 어순대로 해석하셔야 돼. 아시겠죠? 안 그런 복습 의미 하나도 없어. 자, 놀라운 게 아니야. 그게 뭐냐면 지나치게 많은 패스트푸드가 기여할 수 있다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만에 어때요? 어순대로 보니까 겁나 빨리 읽죠. 그러고 비판적인 의도까지 너네가 확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너네는 고3 때 학원 안 다녀도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있나요? 자, 그러면 5번 볼게요. 5번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뭐야? 의미상의 가주어야. 가주어 구문인데요. 얘는 지금 의미상의 주어라는 키워드를 제가 또 끌고 왔네요. 이거 은총 어디서 가르쳤지? 의미상의 주어? 준동사. 준동사라는 게 여기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갖는다라는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5번 문장은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겠죠. 아마 저랑 내신 대비 할 때도 많이 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주어, 진주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진주어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태가 일어나?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이러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이 그냥 희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냥 이선 어떻게 해석해라? 아니면 이걸로 하면 돼요. 그건 불가능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해서 여기서 한 템포 쉬세요. 너네가 플러스를 보자마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 투부정사죠? 그죠? 준동사네. 준동사 보자마자 서거나 뭐 해야 된다고? 뭐라고? 준동사 보자마자 전략 뭐라고? 은정이가 얘기해 줬는데 다음에 시켜볼게. 윤서야 뭐라고? 준동사 하면 바로 뭐 떠올려야 된다? 의미상의 주어. 알겠지? 이게 전략화 훈련이 알겠지? 준동사를 보자마자 너희가 의미상의 주어 찾아서 떠올린 다음에 찾는 거. 이게 내가 말한 전략화 훈련이야.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오래 걸리겠지, 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패턴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르칠 때 패턴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패턴이라는 건 정해진 형태란 뜻이야, 한국말로. 그럼 뭐야? 대개 it is impossible 한 다음에 for 나오면 투부정사 뒤에 나올 거라는 거야. 대개. 그럼 이걸 너네가 외워서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어때요?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나오면 아, 의미상의 주어구나 이렇게 빨리 판단할 수 있지. 그치? 패턴화는요, 고로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암기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니까 암기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패턴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패턴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전치사 포가 나오면 당연히 전치사 포에 대한 명사가 나오겠죠. 그러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요거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너네 준동사 내가 의미상의 주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투부정사가 동산지, 아니 명산지, 형용사지, 부산지 그거 안 중요해.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구분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뭐라고 하면 돼? 그거 동사처럼 사시면 돼요. 저는 보통 고3 애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거 의미상의 주어라면 그럼 S, V 이렇게 가라고 해요. 알겠죠? 이런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래서 준동사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긍이야 부야. 부정이죠. 그러면 여기다 생각 처리해볼게요. 자, 이거는요 불가능해요. 뭐라고 하신대요? 이렇게요. 주어, 동사처럼. 불가능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발전을 만드는 게 어때요? 어순대로 같지? 되게 편하죠? 그지? without은 무슨 뜻이야? 없이네? 그죠? 잘 봐. 이것도 부정이지. 없는 거니까. 윤충아, 수학에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몇이에요? 당연히 1이죠. 부정에다 부정을 하면 긍정이 되죠.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중부정이라고 얘기해요. 잘 봐. Practicing every day. 하루마다 맨날 연습하는 거 없이 우리는 발전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건 그럼 그 말은 뭐야? 이 의미가 매일 노력해야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노력해라라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부정문은요 항상 너네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긍정문으로 전환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해됐지? 부정문이잖아. 어떻게? 뒤에 부정적 요소 뒤집어서 긍정을 이해하시라고요. 이해됐죠? 이렇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 매일 노력하라는 거구나 나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돼 이거? 자, 이것도 한번 다시 어순대로 해줄게. 이거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너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영어의 어순대로 갈 수 있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거, 발전을 뭐 없이 연습하는 거 없이 매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너네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보고 지금 매일 노력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영어는요 외국어죠. 외국어는 진짜 별거 없어. 맨날 하면 돼. 그래서 고3일 때 제가 맨날 30분에서 2시간 사이를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매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진짜 실력이 보통은 실력이 이렇게 는다고 믿는 사람들 많을 거야. 오히려 어떻게 느냐면 이렇게 늘어요. 알겠죠? 모든 공부가 다 똑같아. 너네가 늘면 항상 이렇게 계속 느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늘었다 정체되는 구간이 생겨. 그리고 그렇게 늘었다가 다시 정체됐다 이렇게 늘거든요. 제일 최악은 뭐예요? 오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결국 고3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 이게 제일 최악이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입시 공부를 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런 상승곡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너네 절대 이렇게 안 돼. 알겠죠? 이거 진짜 IQ 180 이상이면 가능하거든. 그러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멘사에다 신고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분은 천재니까 이렇게 가능한데 우리는 아니야.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건. 이렇게 갈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2 때부터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그죠? 이렇게 되는 건 맨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자, 6번 마지막입니다. 서아라 지금 여태까지 우리 가족 공부했잖아. 이것도 당연히 가족 공부이지. 진주가 누구야? 그죠? to write 이렇게 했다 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지? 맞아? 이렇게 했죠. 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가져진표가 아니에요. 비인칭조예요. 저 원래 좀 수업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충격 먹으라고. 희준은 비인칭조라고 생각했어? 오, 이거 잘하네. 자 우리 4명 다 형제까지 5명 다 올해 영어 엄청 떡상해서 3학년 갑시다. 알겠죠? 자 비인칭조가 뭘까? 이거 그래서 가져진 조하면 보통 너네 주어 동사 이렇게 하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주어 누구냐면 얘 아니라 얘야. 즉 고로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됐지? 비인칭 주어가 뭐지? 제가 일부러 본 교재에서 안 가르쳤어요. 비인칭 주어. 성환아 동사 무조건 뭐를 가져야 돼?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4학년들 입장에서는 현상이 존재하면 당연히 그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는 행위 주체는 여러분이고 강의하는 행위 주체는 나죠. 이런 식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그 행위의 그 상태의 주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비 오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알아? 초딩 때 하느님 오줌 싼다 이러잖아. 그거 진짜야? 그렇게 내리는 거 맞아 틀려? 아니지. 비가 오죠. 근데 그 비가 내리는 거에 행위 주체 알아요 몰라요? 없죠. 근데 주어가 없으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을 공짜 아무 뜻도 비을 공짜가 이건가? 비을 공짜 아무 뜻이 없는 주어를 그냥 박아놓는 거야. 행위 주체가 누군지 불분명하니까 3인칭 단수의 가장 대표격인 it을 저기다 세워놓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It is raining. 오늘 월요일이네? 아 오늘 월요일이지. 월요일인 거 누가 월요일이라는 거야? 너네 그 Monday, Tuesday, Thursday, Wednesday 이거 있잖아. 그 북유럽 신들 이름이야. Thursday가 니네가 그 유명한 마블에서 얘기하는 토르예요. 토르의 날. 그래서 Thursday예요. Thursday. 북유럽들 신의 이름 해가지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럼 월요일인 거. 그럼 목요일이면 토르가 야 오늘 목요일 해 이렇게 해서 목요일인 거야? 아니잖아. 오늘이 월요일인 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It is Monday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6시 50분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집에 가요. 끝났어요. 저 이게 끝이에요. 자, 지금이 6시 50분인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6시 50분이라 누가 특정 주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It is 6:50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죠? 테이크가 은총아 테이크 뭐라고 알고 있었대? 뭐뭐를 취하 테이크아웃 할 때 그 테이크죠. 뭐뭐를 취하다. 그죠? 얘가요. 사실 뜻이 2개거든요.
취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취하다. 당연히 타동사겠죠? take가 어떤 뜻이냐면 시간이 걸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동사고 마찬가지로 뭐도 있냐면 뭐뭐에게 시간이 걸리도록 하다라고 하면 되죠. 뭐뭐에게 걸리게 한 거니까 얘는 타동사겠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건 뭐뭐를 취하는 건 취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얘는 당연히 주어가 있겠지.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건 누가 시간이 걸리게 하는지 불분명하죠.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앞에 비인칭 주어가 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패턴화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take가 나오고 it이 나오고 당연히 3인칭이니까 takes나 took가 나오겠죠? 하고 시간이 나오면 그냥 이거는 시간이 걸리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하라고? 이렇게요. 알겠죠? 이제 이거 내가 네모했네? 바로 뭐 하라고? 바로? 투부정사니까? 이번에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누굴까? 누가 책을 쓴 걸까? 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시간이 걸리겠다.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를이라고 안 했죠? 왜요? 내가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려고. 알겠지? 의미상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40년이나 걸리겠어요. 내가 첫 책을 쓰는데. 저도 얘네 이 책 만드는데 4년 걸렸습니다. 4년 동안 만들다 말다 결국 이렇게 해서 완성 지은 거거든요. 책 하나 쓰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인칭 주어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비인칭 주어는 어떻게 가져진 주어랑 좀 달라. 얘는 그냥 진짜 주어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로 했을 거면 SV를 이렇게 잡으셨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패턴화를 시켜주면 it take 한 다음에 시간 나오면 너네가 바로 이거 시간 걸린다라고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40년 동안 내 책을 처음 쓰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순대로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55분인가 지금 벌써? 53분이네? 자, 혹시 오늘 한 거 질문 있어요? 오늘 원래 캔버스 훈련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생각보다 오래돼서 이게 캔버스 종이거든요. 이게 이번 주 수요일에 데일리 테스트 볼 때 같이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야. 너네 그 서랍 그리고 이제 그것만 그대로 그릴 줄 아는 거야. 이게 연습이 되어야 전략 발휘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 훈련 꼭 준비해오세요. 아시겠죠? 오늘 표정 보니까 좀 불안했어. 이제 연습 꼭 해보세요. 연습해보시라고 그럼 이거 연습지로 줄게요. 여기다 한번 연습해보세요. 아시겠죠? 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거기다 붙이셔도 돼요. 스프링 노트에다. 그건 자유입니다. 자, 숙제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동사 파트 오늘까지 배운 건 캔버스 훈련 꼭 연습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너네 개념도 복습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1번부터 6번 문장 하나씩 어순대로 연습하셔야 돼요. 어순대로 연습하시고 거기에다가 또도 5번 체크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7번부터 12번 이거 우리말로 해석해오시고 반드시 동사 체크해오세요. 아시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뵙겠습니다.